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서 심장 전문의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심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대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입니다. 비후성 심근증, 줄여서 HCM은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유전성 질환 또는 컨디션인데요. 주로 좌심실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이완 기능 이상이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고 간간이 수축 기능 이상까지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심장벽이 두꺼워지면 조직이 석류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유연성을 잃게 돼서 질겨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스테이크 고기를 잘랐을 때 굉장히 두껍고 질긴 고기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질기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하거나 맥박이 빨라져야 되는 심장 상태에서 활발하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죠. 비유가 좀 섬뜩한 비유이기는 한데 맞는 얘기 같아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정혜문 선생님? 네. 비후성 심근증은 호흡곤란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가슴 통증,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을 겪게 될 수가 있고 아주 심각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비후성 심근증 HCM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후성 심근증 진단에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HCM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근육이 얼만큼 두꺼워졌는지 또는 혹시 두꺼워진 근육이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기능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심장 초음파 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비침습적이고 실시간으로 심장의 기능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검사인데 특히 이런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 질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심장 초음파 검사가 역시 대부분의 환자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질병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아마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그 심근 비후가 나타났다, 심장이 두꺼워졌다. 꼭 비후성 심근증 외에도 다른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혜문 선생님?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이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질병이 비후성 심근증 이외에도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성 심비대라든지 아니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경우 그리고 운동선수에서도 심장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심장 초음파 소견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 상황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심장 초음파 검사 외에도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심전도 검사, 그 외에 임상 증상들이라든지 가족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그 소견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위험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비후성 심근증의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는 않지만 심한 분들은 어지럼증 또는 실신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근데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약물적인 치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심지영 선생님?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약물로 우리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치료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베타 차단제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사용이 됩니다. 둘 다 심장의 어떤 수축 기능을 좀 약화시키고 박동을 느리게 함으로써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 말고는 약물 치료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다른 치료법도 사용을 하죠. 네, 선생님. 그 모든 경우에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너무 두꺼워서 혈류가 심각하게 방해가 되거나 약물 치료에 이제 아무리 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꺼워진 벽을 이제 뭐 깎아낸다거나 이런 방법을 비롯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외에도 이제 시술,
알코올을 이용한 시술도 가능은 하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아마 새로운 약물이 나와서 아마 비후성 신근증이 심한 분들, 폐쇄성 비후성 신근증이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심지어 선생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희소식인데요. 예전에는 혈류가 막힌 폐쇄성 심근증 경우에는 수술로 그거를 잘라내는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는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없었는데요. 네. 사실 수술을 한다는 것이 개용을 해야 되고 또 박동의 이상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폐쇄성 심근증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쪽에 혈류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치료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제가 이제 마바칸템이라고 하는 약제인데요.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 아마 보험 적용도 이제 된다고 그래가지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전문의 선생님, 담당 교수님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약물요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의 역할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또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급성 심장사 등의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신 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